안녕하십니까, 송공화다입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와 한국 증시 19년과 20년 한국 증시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부터 보도록 합니다. 월봉입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상승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좀 다릅니다. 코스피인데요. 주가가 그대로 횡보를 했습니다. 쭉. 네, 횡보죠. 다음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가 지수 변동률인데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3.27로 마이너스 3.27로 제일 낮습니다. 다음은 그 위는 바로 위가 바로 홍콩 HGS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마이너스 3%대인데 이거는 플러스 5.4니까 우리나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제일 많은 건 나스닥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데 그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 바꾸면 순매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MSCI 신흥시장 지수 내 비중 축소 때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MSCI 지수 한국 비중 감소. 이걸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그대로 한국 비중 축소 이율이 감소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죠. 폭을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MSCI 신흥지수 3월 현황입니다. 중국은 부동의 1위죠. 부동의 1위 30%입니다. 우리 증시는 가장 낮죠.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게 대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요즘 못 가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또 하나는 MSCI 신흥시장 지수 내의 비중 축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보시면 우리나라의 증시 연초 대비 성과입니다. 3.9%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증시 성과인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에는 폭이 좀 컸고 하락폭이 좀 컸고 올해는 좀 늘어서 상승을 해서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브라질은 작년 올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작년 올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증시는 작년에 죽을 썼고 올해 좀 성과가 많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시의 역사적 이벤트를 잠깐 지나가게 보겠습니다. 1980년 1월 4일날 코스피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89년 1000을 돌파했고요. 97년 IMF 구제금융,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김정일 사망, 이렇게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미 증시 상관계수인데요. 1980년대에는
연단 상환계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90년대에도 마이너스고요. 하지만 2020년대 이후 2010년대 이후로는 연단 상환계수가 꽤 높습니다. 0.52, 0.53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계수는 결정적인 게 아니라 결정계수, 즉 어떤 현상을 결정짓는 요소들 가운데 각각 대략 25%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건 과거보다 현재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한번 보실 게 있는데 뭐냐면 수익률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2017년 6위, 2018년 17위, 그리고 2019년에 18위로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플러스죠. 플러스입니다. 올해 많이 전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 추이인데요. 이것은 뭐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이걸 볼 겁니다. 그대로 하락을 했고 여기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18년, 19년, 그러니까 작년 올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과 한국 증시 전망인데요. 좀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빠지고 외국인의 순매도를 거치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부정적 요소들이 이미 지수에 반영되었고 내년에 한국 경제가 회복되리라고 기대를 한다. 골드만삭스 테크 하드웨어 업종이 한국 대만 실적 회복을 이끌 것이다. JP모건 한국은 내년 초까지 비중을 확대할 핵심 시장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긍정적입니다. 2020년을 한국 증시 슬럼프 극복의 해로 보다. 대일본 무역 적자는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무역 수지는 꺾였습니다. 그리고 대일본 무역 수지, 좀 전에 본 것처럼 무역 수지가 감소를 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대일본 무역 수지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16년 내 최소 무역 수지라고 합니다. 대일본 무역 적자 추이 다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에 와 있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신흥국, 중국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침체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로는. 하지만 현재 하락 분위기에, 즉 증시 단기순환상으로는 하락 위치에 있고 한 번 더 크게 미끄러졌다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18년, 19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현재 위치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번 더 내렸다가 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우리 증시는 특히 세계 금융 회사, 투자회사들이죠. 우리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은 저점에서 비중을 확대해 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저점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